네,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전국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또 이 음악을 들으면 좀 마음이 뭔가 약간 중화제를 투입하고 하루의 중요한 뉴스를 전달하는 느낌입니다. 자, 뉴스의 강 한가운데를 건네주는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네, 자, 늘 따끈따끈한 속보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좀 긴장의 연속이에요. 저도 계속 뉴스를 보면서 국무회의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있다가 네. 딱 바뀐 뉴스를 뽑았는데 경찰국 신설 안건 결국 지금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됐죠? 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업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오늘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행안부는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해서 경찰국 신설안건 속전속결 처리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렇게 통상적인 입법 예고 기간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빨리 추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졸속 추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직제안이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이라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 같은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또 게다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도 있었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실무 협의체 운영 등을 거쳤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법 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행안부의 입장이었고요. 직제 개정령안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찰국이 설치되면 거기에 적합한 직급과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네.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요.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 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총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등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겠다 이런 취지로 열었지만 지금 감찰에 들어갔고 징계도 실제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좀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또 제언들 하시는 분들도 많나 보죠. 네, 입장문을 냈는데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었죠. 하나회의 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네. 단순 징계 사유가 아니고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 이슈가 더 커지고 있는데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도 역시 반대 입장과 함께 일선 경찰들한테 모이거나 관련해서 집단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것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죠. 네, 윤 후보자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집단 의사표시 행위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오는 30일에 경위 경감급 회의 개최가 예고돼 있어서 네. 더 이상의 집단 행동 금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이제 예. 거기에다가 이제 유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이제 대기 발령 조치된 것에 대해서도 공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서 철회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이제 경찰 직협 사무국장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가 방송 직전에 좀 취소가 됐습니다. 인터뷰하거나 언론 접촉하지 마라 이런 또 지시도 있었나 봐요. 공문이 내려왔네요. 네, 경찰청은 어제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을 18개 시도 경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최근 경찰의 복무기간 확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복무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가 담겼다고 하고요. 비판 인터뷰 같은 거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네, 앞서 인서트에서 저희도 들려드렸습니다만 기강문란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썼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한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면서 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이 장관이 표현했던 쿠데타와 같은 거친 표현들은 아마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상민 장관 뭐 대정부 질의에서도 저희가 잠시 후 박주민 의원에게 관련 사항 물어보겠습니다만 뜨겁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좀 거센 발언이 나왔죠. 네, 이상민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번 집단 반발에 대해서 부하 뇌동이고 대단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이 집단 행동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우려스럽다 강조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업무 보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압박 면접이라는 용어로 이제 핵심 관계자와 그 장관의 핵심 이제 부서장들과 장관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하는 건데 여가부 장관 보고를 오늘 받았죠?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고가 어제였는데요. 어제였군요. 네, 어제 보면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발굴,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만전 등을 지시한 후에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네.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약이고 대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여가부 폐지가 이제 직접 지시가 된 건가요? 네, 사실 이 김 장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여가부 폐지를 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법무부, 행안부가 오늘 보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그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업무 보고 때문인데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 보고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의에서도 그렇게 예상과 달리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업무 보고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까? 법무부의 업무 보고에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추진 중인 경제형벌 규정 완화 작업 진행 상황이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네.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좀 국회에서는 별도로 또 사개특위가 이 사안을 얘기를 할 거고요.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습니다만 공수처 관련해서도 우선 수사권, 수사 우선권 관련한 24조 폐지 내용도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해당 조항을 좀 살펴보면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하고 네.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 24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정과제에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상황도 보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 다 그것보다 뭐 여러 가지 사안은 또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빠르게 하는 것보단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특사에게도 관심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일 텐데요. 네,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지는 첫 특별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이제 어느덧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한 2주 좀 넘게 남았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사면권 행사 자체는 사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자 선정과 사면 심사위원회 개최 등은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하는데요. 네. 현재 유력 사면 복권 대상자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국민 여론조사 결과들도 아침 저녁 시사에서 종종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가 뭐 쉽진 않겠지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행안부는 뭐 지금 경찰국 신설 관련된 보고가 주로 주된 것들이겠네요. 네, 앞서서 첫 번째 뉴스에서 소개해드렸던 경찰국 신설이 주 내용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더블링 우려까지 나왔었지만 그렇게 또 급격하게 오르진 않는데 결국 또 10만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돼 있죠? 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213명이었는데요. 네. 오늘 0시 기준,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327명으로 이제 누적 거의 2천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934만 명인데요. 네. 9만 9천 명이 되면서 10만 명에 육박한 수치인데 앞서서 앵커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 더블링 현상은 다소
둔화된 모양새입니다. 네. 하지만 확진자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준비를 잘 하고 또 뭐 예고한 대로 여러 가지 병상 확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피해가 적을 겁니다. 그렇게 잘 되길 바라겠고요. 세부 변이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세고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알려진 이른바 켄타우로스 B2.75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변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감염이 늘고 있다고요? 네, 25일 0시 기준 어제죠. 0시 기준으로 이 BA 2.75 변이 감염 환자가 1명이 추가돼서 현재 4명입니다. 네. 이 네 번째 환자는 3차 백신 접종도 완료한 충북의 20대라고 하는데요. 지난 20일에 이미 격리가 해제가 됐습니다. 보면 이 전에 확진된 또 다른 충북의 켄타로우스 감염자의 지인이라서 네. 공항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10대, 20대에서 확진자가 다른 여느 유행 때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방학에 들어서서 아이들끼리 접촉이 좀 줄긴 할 텐데 교육부도 대책을 내놨죠? 네,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서 최근 4주간 이 학교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유행 전망을 각 교육청과 공유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2학기도 정상 등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기본 방향을 마련을 위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자 방학 기간일지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또 학원 가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친구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진단 키트 수요도 느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고요? 네,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사실 5만 원 안팎에 달해서 좀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네. 나오는데 이 자가진단 키트 가격은 현재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하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좋은 소식이 편의점 업계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네. 하거든요. 2+1 행사를 나서는 편의점 업계도 있고 20% 가격을 내리는 편의점 업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신속 항원 검사도 좋지만 좀 무료 선별 진료 검사소가 많아져서 좀 자발적으로 걸러지고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장 관련된 경제 관련된 속보입니다. GDP 0.7% 성장을 1분기 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2분기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이 1분기에 비해서 0.7% 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2.9% 성장한 수치인데요. 네. 한은은 이 나머지 3, 4분기에 전기 대비 각각 0.2에서 0.3%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였던 2.7%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네, 수출은 감소했지만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등의 이전 소비 진작이 있었다라는 건데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죠. 이 소비마저 멈추면 또 2.7% 목표도 못 나올 수 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일자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한테 걱정이 안 되도록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 이 네 가지 뉴스에서도 꼬박꼬박 잘 뉴스를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정말 네. 날짜도 금방 가고 세월도 금방 가고. 예. 하지만 좋은 뉴스들 꼭 저희가 선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베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